안녕하세요. 자발리라의 김준재입니다. 오늘은 기업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기업은 이력서와 면접이란 걸 통해서 꼼꼼하게 우리를 평가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입사하기 전까지는 기업을 제대로 아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사전에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최종 합격을 하고 난 이후, 그러니까 입사를 하고 나서부터 우리가 기대했던 회사의 모습이 아니란 걸 알고는 그때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는지 말아야 할지를 다시 고민하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입사하고 나서의 어려움들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입사 전 면접 과정에서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도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과정에서 내가 지원한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내가 지원한 회사의 채용 이유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지원한 회사의 그 포지션이 회사의 성장에 따른 채용인지 아니면 전임자의 퇴사에 따른 채용인지를 여러분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건데요. 가급적이면 전임자의 퇴사에 따른 충원보다는 기업의 성장에 따른 채용이 당연히 우리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은 기업일 텐데요. 그러다 보니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기업 인사팀이나 헤드헌터들도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순수하게 전임자의 퇴사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업의 재무제표와 채용 공고를 동시에 확인하는 건데요. 상장사의 경우에는 네이버 주식의 재무제표를 통해, 비상장 기업의 경우 다트라고 하죠.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그 기업의 분기별 매출 또는 영업이익의 추이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지금 내가 지원한 그 회사가 돈을 잘 벌어서 사람을 뽑는 건지 아닌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이러한 재무제표를 한번 확인해 봤을 때 회사가 성장하는 기업일 경우에는요, 그 기업의 채용이 한 개의 포지션이 아닌 동시다발적인 전 직무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이 돈을 잘 벌어서 사람을 뽑는 건지 아니면 퇴사에 따른 충원인지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퇴사에 따른 충원이 모두 다 이렇게 나쁘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좋은 근무 환경에서 내가 좋아하는 업무인데 회사를 그만둔다는 게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굉장히 특별한 개인적인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은 그 기업의 재무제표와 채용 공고를 동시에 확인하셔서 회사가 성장하고 있을 때 회사에 합류하시는 게 아마도 여러분의 커리어를 위해서도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면접 과정에서 내가 지원한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지원한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는 건데요. 우리가 지원한 기업이 제조업인지 유통업인지 서비스업인지에 따라 사실 그 기업의 조직 문화와 구성원들의 특성들은 정말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한 기업의 조직 문화와 구성원들의 특성들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취업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인사 담당자분들이고, 그분들이 우리를 대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태도가 사실 우리가 입사 후에 기업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부분은 제가 헤드헌터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수많은 인사 담당자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그런 경험적인 조언들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인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는 기업들은 특별히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더 신경 써서 이렇게 담당자들을 교육하거나 채용 환경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기업의 인사 담당자와 채용 프로세스를 통해서도 기업이 구성원들을 어떻게 대하고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업의 인사 조직이 없거나 아니면 인사팀장이 자주 바뀐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그 기업의 조직의 안정성이나 오너 마인드 또는 그 기업 문화를 어느 정도는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면접 과정에서 꼭 인사 담당자의 행동과 태도를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원한 기업이 좋은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요, 면접의 질문들을 살펴보는 건데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면접이란 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기업에 평가받는 자리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면접에서 우리를 보여주는 것에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면접이란 것을 기업과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자리라는 마인드로 여러분이 한번 임해 보신다면 면접에서 받게 되는 질문의 내용을 통해서도 생각보다 기업에 관한 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본다면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 구직자를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압박 면접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압박 면접이라는 걸 통해서 기업은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후보자의 대응 능력이나 이렇게 태도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건데, 이 압박 면접을 시행한다는 그 자체가 그 기업에는 실적과 업무량, 상사의 일방적인 지시와 같은 압박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업 스스로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면접이라는 것이 기업이 우리를 평가하는 자리이고,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므로 좋은 평가를 받아서 반드시 기업에 합격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데요. 우리의 이러한 강박적인 태도가 오히려 기업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 속에 들어있는 기업의 진짜 의도들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 꼭 한번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최근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는요, 인재들이 최고의 성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돈을 그곳에 투자하므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 즉 구성원들의 돕는 자로서의 역할에 집중하지, 절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높은 수준의 인내와 참을성을 전제로 업무 성과를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또 면접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은요, 면접 과정에서 면접관이 계속해서 후보자의 퇴사 사유에 굉장히 집착하고 추궁한다는 것은 자신이 기업에 퇴사자가 많은데 기업이 그 퇴사 환경을 개선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입사할 기업 구성원의 인내와 로열티, 그러니까 충성심으로 커버하겠다는 기업의 감춰진 의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예로 면접 과정에서 후보자에게 최대한 빠르게 입사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 기업 내부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없거나 아니면 현재의 업무량이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가 입사하면 바로 그분을 실무에 투입시키겠다는 기업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이자 입사 예정자인 우리에게 배려가 없다는 것을 기업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절대 면접을 일방적으로 평가받는 자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기업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과정으로서 조금은 더 여유를 가지고 임하신다면 오히려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그 회사를 입사할지 안 할지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얻을 수가 있으니까 꼭 면접을 통해 여러분만 평가를 받지 마시고 여러분도 기업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 과정에서 내가 지원한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요, 연봉 내역을 분석해 보는 건데요. 기업의 급여 담당자는 법률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기업과 직원이 모두 만족할 만한 최적화된 임금 구조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업무이자 그들의 능력인데요. 기업이 직원들의 급여를 지불하는 방법, 그러니까 면접 후에 우리가 기업으로부터 제안받는 연봉의 세부 항목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기업이 구성원을 어떠한 태도로 바라보고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퇴직금과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것은 기업이 최대한 기본급은 낮추어서 추후 자기의 부담은 줄이고 직원들이 높은 연봉을 받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가 있고, 아니면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많은 기업에서는 최소한의 초과 근무 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키는 포괄 연봉제를 운영하므로 잦은 야근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시키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것들이 기업이 법률적으로 허락된 범위 내에서 설계하고 운영한다면 사실 잘못된 행위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연봉을 지급하는 방식과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기업 또는 오너가 구성원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도 간접적으로 알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 연봉이야말로 구성원들을 대하는 기업의 의도가 숫자로서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면접을 마치고 기업으로부터 연봉 제안을 받을 때 돈의 액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연봉을 이루는 각 숫자들의 의미를 더 정확히 살피고 이해하셔서 입사하기 전에 기업들을 충분히 살펴보시고 신중하게 입사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헤드헌터 일을 해오면서요, 많은 분들께서 기업에 합격하기 위한 준비는 꼼꼼하게 잘 하시는데 오히려 그 기업이 좋은 회사인지 본인에게 맞는 회사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 많은 분들께서 잘 못하셔서 오히려 입사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것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요즘 취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 열심히 취업을 준비한 만큼 우리가 앞으로 함께할
기업 그 자체에 대한 판단을 조금만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입사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들을 미리 막을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의 내용들이 좀 길기는 하지만 꼭 잘 숙지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기업에 꼭 후회 없는 선택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발리라의 김준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